이런 급등 나가던 차트가 이런 장대 음봉이 맞으면 우리는 어디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갭을 메꾸는 구간 1번, 그리고 이봉의 갭을 메꾸는 구간, 결국 21선이 올라와서 이 구간, 이 아래 이 구간을 메꾸는 구간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2번입니다. 2번. 이 구간, 이 첫 번째 구간, 그러니까 고가 노래 패턴. 안녕하세요. 투자해보는 거 투월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상한가를 6번 치면서 어떤 테마를 만들었던 종목이 향후에 어떤 움직임으로 테마가 소멸되면서 주가가 제자리를 찾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번 테마, 그러니까 바이오 테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테마들이 어떤 상승을 한 이후에 어떤 시그널을 보이면서 테마가 소멸되고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지를 체크해보고, 어느 부분에 들어가서 좀 이익을 챙기고 어느 부분에서는 좀 탈출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물량을 좀 늘려서 초기에 잘못 들어간 부분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탈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상한가를 6번 치면서 굉장히 크게 움직인 그런 종목입니다. 결국 보시면 최근 그 상한가를 강하게 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랑 차트가 비슷해요. 상한가를 계속 치다가 결국 거래 정지가 하루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루 이틀 후에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이런 차트 제 그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해 드리면 엑세스바이오, 이때 상한가 칠 때 보시면 지금 남영 비비언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비비안으로 돌아와서 이 종목이 상승했던 이유, 상한가를 6번이나 쳤던 이유는 경영권 매각 관련 이슈로 상승을 했고요. 경영권이나 지분 싸움 같은 이런 테마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좀 지속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상한가를 6방 치면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테마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차트 흐름을 보였던 테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부터 보시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정도 그 거래 정지가 되면은, 최근에도 그러는데 거의 다음날 상한가나 거의 큰 상승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확률적으로 70%가 넘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고, 결국 이 거래 급등으로 하루 쉬는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다음날 어느 정도 좀 따라 들어가면 쉽게 먹을 자리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결국 확률적으로 100%는 없거든요. 한국 파마 같은 거 보시면은 이날 하루 쉬고 다음날 시가가 마이너스 6%, 고가는 4%, 뭐 약 한 5% 이상 수익을 주긴 했지만 결국 장 막판에는 거의 하한가까지 밀어버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봉이 나오면은 시가 아랫부분에서 좀 잡아가지고 5% 정도 그냥 욕심 안 부리고 먹고 나오는 그런 패턴도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아두시고, 결국 다시 비비안으로 돌아와서 이게 그 다음날이죠. 다음날 17% 급등해서 22.9, 그 상한가까지 갔다가 다시 장 막판에는 18%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봉 보시면 대부분 아시죠? 이런 급등 나가던 차트가 이런 장대 음봉이 맞으면 우리는 어디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갭을 메꾸는 구간 1번, 그리고 이봉의 갭을 메꾸는 구간, 결국 21선이 올라와서 이 구간, 이 아래 이 구간을 메꾸는 구간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2번입니다. 2번. 이 구간, 이 첫 번째 구간, 그러니까 고가 노래 패턴, 동방 같은 주식이나 아니면은 데브시스터즈 같은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급등락을 하고 아래쪽으로 좀 밀리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봉이죠. 그러니까 8,000원 중반대, 8,000원 중반대, 그러니까 이봉에서 이봉 사이, 이봉을 약간 훼손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살짝 이 부분, 그러니까 8,200원에서 8,500원 사이까지 우리는 낚시꾼 매매 전략으로 그냥 기다리면 된다.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냥 일정 부분을 기다리면 반등 나올 때 어느 정도 이 구간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시면 내려오죠. 그리고 이런 음봉만 계속 터질 때 더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확률이 떨어지는 게 윗꼬리가 너무 많아요. 음봉이긴 음봉인데. 그래서 약간 확률적으로 좀 리스크는 있지만 결국 여기서도 5일선, 11선 이평을 맞고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에 들어왔죠, 지금. 이게 저점이 마이너스 8% 빠진 8,700원대, 8,700원대 찍고 종가는 9,800원. 그러니까 약 13%, 14% 수익이 났던 그런 구간이고, 결국 이 다음 날까지 해서 이 다음 날도 고가가 12%. 근데 최고가에 팔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합쳐서 한 15%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인제 지나가고 다시 21선이 닿습니다. 이 21선까지 지나간 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 번에 내려와서 이 아래쪽에서 조종을 보인 다음에 어느 이 구간을 전혀 만들지 않고 움직이면 또 먹을 자리를 줄 수 있다. 21선이 깨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21선을 갭으로 깹니다. 갭으로 깨고 내려오고 이제 이봉을 완전히 거의 대부분 훼손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다음날 또 반등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들어가기가 리스크가 있어요. 다음날 물론 23%까지 반등이 나왔지만 여기서 한번 이런 먹을 자리를 줬기 때문에 이 부분 8월 22일 이 부분 봉에서는 공격적으로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고 마이너스 20%가 됐지만 그래도 이 윗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진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결국 이날 좀 공격적으로 들어갔으면 다음 날보다는 이 윗선 10,000원대에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는 목표로 들어가는 전략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 리스크를 졌으면 10,000원 정도에는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날 아마 이익 실현 안 하고 좀 버티셨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수익을 창출하기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시 빠져가지고 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계속 옆으로 지리한 흐름, 이제 21선을 깼기 때문에 어느 시장에서 새로운 모멘텀이나 새로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주가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계속 빠지다가 결국 61선까지 이탈하면서 이 부분이 61선까지 이탈하면서 시장이 좀 아래쪽으로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질질질질 흘러내리면서 한 번의 반등도 없이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61선이 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 61선과 121선 세력의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큰 틀에서 물리신 분들, 이 위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당연히 손절을 못 하셨을 테고 이렇게 크게 상승했지만 이렇게 크게 파동을 만들었지만 이게 21선을 깨면서 한 파동이 마감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21선을 한번 깨고 한 파동이 마감이 됐는데 상승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쪽에. 그럼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손절 자리가 아니라 추가 매수 자리입니다. 여기서 위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자리예요. 공격적으로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나는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만회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손절이 크기 때문에 약손절이라도 해서 빠져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사는 겁니다. 과감하게.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포기 단계죠. 포기 단계라서 하루하루 호가만 확인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런 데서 더 정신을 차리셔야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괜히 이런 데서 괜히 정신 차리고 매일매일 5분마다 1분마다 호가창 보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안 봐도 만약에 다시 반등이 나오면 탈출하기에 줍니다. 안 보는 게 더 좋아요. 안 보는 순간 그냥 이렇게 쌍봉 형태로 상한가 쳐버리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탈출할 생각 하지 마시고 초반에 이 아래서 공격적으로 뭐 비중이 작으면 탈출할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쪽 구간에서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뭐 뉴스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 구간에서 특별히 경영권 관련해서 이 테마에 관련해서 21선이 깨진 다음에 어떤 아마 뉴스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주가가 질질질질 흘러내렸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옵니다. 이때 무슨 경영권 관련해 가지고 다시 사업자가 선정됐다. 뭐 이런 소식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다시 나온 거죠. 이 앞쪽에 만들었던 이 재료에 대한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두 방 쳐버립니다. 그러면 보통 이 아래쪽에서 물리신 분들은 다 탈출이 가능한 부분이고 보시면 다음날 뭐 14,000원대까지 가격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타셨던 분들이나 여기서 물리셨던 분들 다 큰 이익을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61선이 깨졌기 때문에 손절하고 아니면은 여기서 21선이 깨졌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이 구간 단타 구간이고요. 결국 이렇게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물론 기간은 뭐 한 2달 정도 더 걸렸습니다만 큰 틀에서 이런 그 앞쪽에 어떤 산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 뒤에서 이 삼각형을 또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큰 파동이 나온 거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앞쪽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박셀바이오 얘기도
항상 드리는 거고, 결국 이렇게 다시 빠지고 두 번째 파동을 끝내고 이 세 번째 짧게,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별로 안 좋죠. 근데 결국 이 삼각형이 작아지면서 이 테마가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완전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탈출을 못했지만 아마 대부분 탈출하고, 추가적으로 뭐 이런 데서 2차 상승을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차 상승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다음날 여기서 물렸으면은 이런 데서 손절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물타는 게 아니라 다시 아래로 내려왔을 때, 평소 이 주가가 움직이는 그 레벨에 왔을 때 다시 진입을 해서 익절을 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 산이 계속 낮아지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조그만 산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계속 하락 추세, 박스권 추세 이렇게 이어지면서 가격을 다 핸들링한 다음에 마지막이죠. 이 부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 아마 생명, 그러니까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1선 모든 이평이 만났고, 이 산을 만들던 산들이 점점 작아지면서 끝자리에 왔고, 결국 이날 강하게 마이너스 9% 깨지면서 거래량도 터지거든요. 아래쪽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요 이평선을 다 깨고 완전 밀려버립니다. 이게 휩소가 될 수가 있어요. 제 영상 가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마지막으로 털고 다시 날아가는 경우가 그 중에 20% 정도, 그러니까 8대 2 정도로 그냥 깨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지면 인정을 하고, 이 마지막 언제 물렸던 8,000원대는 손절을 좀 하셨어야, 뭐 아래쪽에서 다시 잡더라도요. 왜냐면 이 아래쪽에 이 구간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형태를 만들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여기서 손절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된다고 치면 결국 주가가 계속 이 아래 8,000원대 아래서 내려와서 뭐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아래로 흘러내리는 그런 전형적인 테마의 흥망성쇠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길게 보면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각해 보시면 지금 16,000원에 물렸는데 지금 4,000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100만 원 물렸는데 물 타다 보니까 1,000만 원 되고 2천만 원 되고, 여기 완전 저점에 3천만 원 돼가지고 지금 평단가가 막 8,000원, 9,000원 여기다 해놨어요.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나중에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1년 넘게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 동안 뭐 물려 있고 마음은 아프고, 그래서 이런 데드라인, 마지막 이 물량이 끝나고 이 파동이 끝나고 이 테마가 완전 죽는, 이것은 인정을 하고 손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 단기적으로 10%에서 15% 먹는 단기적인 그런 흐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결국 물렸을 때 어느 구간에서 좀 물을 타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박살바이오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린 게, 결국 지금 이 상한가를 엄청 치고 내려온 이 재료, 어떤 지금 이 재료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가격은 거의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단기 반등 구간 21선 앞에서의 10% 15% 단기 반등 구간도 나와줬고, 결국 이 위쪽에 이제 이게 옆으로 가면서 눕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상승이 없이 산을 하나 만들고 끝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번에 산이 더 남았다. 그게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산의 크기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과거 사례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봤을 때 61선에서 이제 61선을 이탈하고 옆으로 긴다고 하면 크게 빠져봤자 가격을 많이 이탈할 것 같진 않고, 뭐 오르진 않더라도 계속 옆으로 박스권 횡보를 보일 것 같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위쪽에 물린 분들은 공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비비안처럼 다시 한번 자리를 주거든요. 이런 구간이 나오면 큰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탈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내가 평단을 좀 낮춰놔야 이런 구간에서 대응이 될 수가 있고,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좀 접근하셔야 된다고 한 게, 결국 언제 갈진 모르지만 조금씩 사 모으다 보면 저런 두세 번에, 물론 비비안처럼 100%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B 프로 바이오 한 종목만 더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상한가를 만들면서 상한가를 몇 번 치면서 올라갔습니다. 테마 자체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는 테마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면 그 테마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한가를 치고 위에서 고점이 나왔죠. 그리고 계속 며칠 그 상한가 위에 고가놀이, 그러니까 상한가를 친 봉 위에서만 가격을 좀 움직이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좀 넘기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 봉을 깨고 21선을 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렸죠. 빠지면 그렇죠. 이 봉이죠. 이 봉이 주요 캔들이고 이 봉을 지키는 이 갭라인과 그 다음에 이 봉을 약간 훼손하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입을 벌리고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결국 뭐 2, 3일 만에 강하게 내려와서 이 부분을 닫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으로 사기가 좀 불안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방법이 항상 그냥 대놔야 된다. 대놓지 않고 보고 있으면 더 빠질 것 같아서 결국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데 내 물량도 처음엔 여기 대놨다가 빼고 또 여기 대놓고 이렇게 되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결국 여기 내려갈 때 좀 갖고 있어야 다시 반등할 때 마음이 좀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격대를 뭐 이런 데 높은 자리에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설정한 그 가격대에 놓으시면 됐었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다시 기재하다가 반등이 나옵니다. 말씀드렸죠. 이런 데서 잡으면 15%짜리 나온다고요. 그래서 충분히 먹을 자리를 또 줬고 근데 여기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 절대 욕심부리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물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 물 타가지고 탈출하는 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아래에서 잡아서 먹는 건 괜찮은데 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윗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시세를 줄 때 뭐 아무리 거래량이 나온다고 해도 시세를 줄 때 먹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후에 계속 밀리다가 61선에서 지지가 나오나 싶었지만 결국 계속 질질질질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의 파동, 이 앞쪽이 이렇게 한 번에 내려왔다 그래서 이 파동이 안 나왔다고 예상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왜냐면 이 위에서 상한가를 치고 이 고가놀이에서 대부분의 물량을 좀 소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다시 올리냐면 이 부분에서 물량이 완벽하게 소화가 안 되고 자기네들도 끌어올린 가격이 있기 때문에 다시 좀 평단을 낮춰서 올려서 이 부분에서 좀 이익 실현하고 본인들의 물량을 정리하려고 설거지하려고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위에 상한가 고점에서 대부분 다 좀 정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삼각형을 찍었지만 그 부분을 좀 유의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테마주를 공략할 때 어떤 식으로 급등 테마주들을 공략할 때 어떤 부분에서 좀 이익 구간이 나오고 어느 부분에서 좀 물을 타야 되고 어느 부분이 좀 마지막 탈출 구간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